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때문인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물가 상승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식품 가격들이 줄줄이 상승을 예고하는 데 이어 다음 달부턴 전기요금도 올라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광주 전남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400명 가까이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건데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멈춰섰던 축제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남도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현재 공사비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길이 7.3km의 해저터널 사업. 지난해 9월 정부 국도사업계획에 반영되며 탄력을 받았지만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곳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는데 사업비가 최근 원자재와 유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도 국지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우리 터널을 포함해서 국지간 사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지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의 총 사업비는 6,974억 원으로 현재 사업비 인상 없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입찰 신청서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재입찰까지 유찰된다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사업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사업비 증액의 관건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영재 의원과 저를 비롯한 영호남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또 지역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반드시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030년 여수 남해 해저터널을 개통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물가 상승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류 가격 줄 상승 예고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도 올라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가게마다 농산물 가격을 물어보며 돌아다닙니다. 박스는 작은 게 37,000원인가 아까 달 나가던데요. 작은 요만한 게. 배추가 너무 비싸서 얼른 김치 담기가 참 힘들어요. 떨이 채소가 나오는 오후 시간에 장을 보러 나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오후에 하나 남았다고 떨이라고 2,000원 덜해서 28,000원에 샀어요.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기간이 지났음에도 배추를 포함한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 판매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12,600원. 한 달 전 가격 7,810원보다 61.3%나 올랐고 명절 직전과 비교해도 포기당 200원 내려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식품업계는 줄줄이 가격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라면과 스낵 등 가공 식료품 가격이 인상됐고 다음 달부터는 유제품과 육가공 제품의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에너지요금 상승도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기준 연료비를 올리면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04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 연내에 추가로 전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서민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광주 전남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정원을 400명 가까이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이에 맞춰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건데 농사노촌 학교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립교원 정원 2차 가배 정안을 통보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주는 중고등학교 교원 100명, 전남은 279명을 줄여야 합니다. 광주 전남교육청은 퇴직교원의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교육부 지침을 따를 예정입니다. 지역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수가 줄거나 내지는 교육청에서는 공문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전남은 전체 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이 한 학년에 한 학급만 있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과목당 교사 1명만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 1명이 사라진다는 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 1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교육부의 지역 사정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당장 필요한 교원은 기간제 교사나 시강제 강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총 중등교사의 10%입니다. 10명 중 1명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기초학력 보장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거기에 생활지도 문제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사정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농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교육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올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에 참여한 업체 15곳은 공사 자재 사용료가 낮게 책정됐다며 기존보다 59억 원가량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은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을 남쪽으로 잇는 공사로 오는 2026년 완공이 예상되는데 이번 소송으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양국관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미국의 시장 격리 요건을 법률에 담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협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정기국회 민생입법으로 선정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쌀 재고량에 이어 올해 쌀 과잉 공급으로 쌀값 하락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종훈 국회의원이 농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 쌀 재고량은 최대 18만 톤으로 예상되고 올해 과잉 공급량은 최대 39만 톤으로 전망돼 연말이면 총 50만 톤 이상의 쌀이 쌓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쌀 재고량이 늘면서 쌀값 하락이 가속될 걸로 우려된다며 시장 격리 조치 등 정부의 강력한 가격 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중 무안국제공항 정거장 신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철도공단은 부산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정거장 설치에 대한 공항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받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정거장은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정거장으로 지상 환승 6교와 지하 환승 통로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국제 허브공항 기능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강화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멈춰섰던 축제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남도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사 주변 숲길 따라 붉은 용단이 펼쳐졌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은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에 몸을 맡기고 자태를 뽐냅니다. 연두빛 꽃대 위에 피어오른 새빨간 꽃무릇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손님 맞이에 나선 꽃무릇 군락지는 생기가 넘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갇혀 있다가 이렇게 바람 쐬러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꽃물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마음에서 뭔가 싹 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심공원 곳곳이 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이색적인 분재부터 꽃 화분까지 화사한 풍경과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갖가지 음식도 선보여졌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전남도청의 중심부인 남악중앙공원 일원에서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림 같은 정원을 만들고 식당과 카페 등을 찾는 주민 관광객을 위한 화단과 포토존이 조성됩니다. 시민이 직접 상인들이 꾸려놓은 정원을 구경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상가에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멈춰섰던 남도의 가을 축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목포에서는 지자체 주도 첫 전국 오디션 경연대회인 뮤직 플레이가 열려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열띤 경연을 벌이고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인 해남 진도 울돌목에서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는 올해부터 미디어 파사드와 영상회전, 드론 나이트쇼 등으로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장흥 로하스타운 일원에서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열려 치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세력을 키워 북상하면서 모레 밤부터 오는 19일 오전까지 전남 해상 등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마돌은 오늘 오후 3시 기준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3m의 강강도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8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마돌은 내일 새벽부터 매우 강으로 세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 모레 밤부터 오는 19일 오전까지 전남 해상과 제주, 경상 남해안 등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다도해 도서 지역의 국유림 보호 단속선 수피아호가 취항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해남 우수 영항에서 다도해 섬 지역의 국유림 산림자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산림청의 단속선 수피아호의 취항식이 열렸습니다. 수피아호는 41톤급으로 무인도에 접안 가능하고 서해의 돌풍과 급변하는 조류 등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광주로 피난 온 6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광주 고려인 마을을 돕기 위한 희망 나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인 희망 나눔 콘서트는 광주시 의사회 주최로 오늘 오후 7시부터 조선대학교 회오름관에서 열렸고 티켓 판매 수익금 등 모금액 전액은 고려인 광주진료소에 기부됩니다. 콘서트 좌석이 대부분 조기 매진되면서 후원금은 4,300만 원 상당으로 당초 목표액이었던 4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광주시 의사회 회원이 자발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고려인들을 위한 의료 병사를 펼치는 곳입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얼굴과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가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담양 대다마트 센터는 얼굴 사진 경력 50년의 최옥수 작가의 사진전 얼굴과 동행을 오는 11월 13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포착해낸 100여 명의 얼굴 사진은 물론 산책하는 가족과 웃고 있는 가족, 자매 같은 엄마와 딸들 동행을 테마로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